존경 없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우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참배하고 과천 중앙선관위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아내 김미경 교수님의 코로나19 확정 판정 소식을 듣고 밀접 접촉자로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 중에 부득이 대선 후보 등록은 이태규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대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PCR 검사 결과 천만다행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은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제 했었죠. 그때 저는 포항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을 틀어놓고 라이브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께서 김미경 교수님께서 기저질환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의료 봉사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엄청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 오늘 기사를 보면은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울먹이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울먹인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피눈물을. 이 5,100만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감성이 너무 또 풍부하다 보니까 TV 보다가도 슬픈 게 나오면 그냥 눈물만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엉엉 울어버립니다. 엉엉 울어버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자동차를 도로 옆에 세워놓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엉엉 울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엉엉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국민들이 놓여있는 이 현실, 자유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있는 이 현실에서 남편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 중이다. 그런 소식 들으면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슬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락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준돌이가 막 우리 후보님을 비아냥거리고, 그거 보면 나 사람으로 안 보이면 내 눈에는 그 어디 사람이요? 그 사람 새끼 아니죠? 그건 짐승 새끼보다 못하죠. 정치를 배워도 나이도 어린 놈이 큰 못된 것만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슨 그런 인간들을 그 짐당에 국민의 짐당에 대표로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짐당, 국민의 짐당에서 대표에 대통령 후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그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표, 그런 대표 밑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참 책임을 가지고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거 시래기 아닙니까? 시래기. 일단 어제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면서 또 담론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김미경 교수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앞에까지 갔다가 불가피하게 저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정 취소하고 등록도 덜이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기자회견도 이렇게 비대면 유튜브로 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솔직하게 사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울먹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울먹인다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속으로 피눈물을.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감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힘들게 만든 이념과 진영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과학과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기득권을 없애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 도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화해, 공존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역사의 과거를 파먹고 사는 치졸한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써나가는 담대한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난과 싸움으로 나를 지새우는 5년을 또다시 지난 5년처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미래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양심과 개혁, 변화와 혁신의 소리, 고단한 삶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생각하는 유권자의 뜻을 담아내어 대한민국을 바꾸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구체제의 종식,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이번 대선에서 저 안철수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차기 행정부가 미래의 문을 열며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만큼 정권교체 또한 지금 이 시대의 명분이라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시면서도 정권교체를 함께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사 이익에만 기대서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전 정권에 비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하되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주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현 대선을 각종 비리와 가족 추문으로 얼룩진 차악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고 있고 날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깨끗하고 바르고 준비해왔고 미래를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와 안철수가 지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정권교체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국민적 비판 속에서도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대의가 있고 그 대의를 위해 지금까지 야권 후보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의 위기와 미래지향적인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는 국민적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 겨우 넘는 지금의 야권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혁신과 압도적인 대선 승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물론이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후보가 되든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온전한 통합과 화학적 결합, 그리고 확장성 있는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차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롯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야당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욱 굳건하게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제 비전과 계획을 들려드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이겼듯이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승리합시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오직 국민의 바람을 담아내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에 저를 던지고 그 민심의 물결에 저를 맡길 것입니다. 저 안철수,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바꾸고 정치를 하는 매 순간 시대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의 영원히 있는 승부 제대로 해보일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고 살지 왜 험한 정치판에 와서 이 고생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십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행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안철수예요. 부족한 저 안철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안철수는 지금도 시대의 요구를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이념과 진영의 정치시대를 마감하고 과학과 미래를 향한
실용 정치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반칙과 특권, 그리고 기득권을 없애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전성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구체제의 중심만큼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사 이익에 기대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도덕성은 국민의 눈높이로 맞추고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만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외신은 이 한국의 현 대선을 각종 비리와 가족 추문으로 얼룩진 차악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제적 망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래서야 우리 5,100만 국민들이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해외 여행을 가면은 국적을 한국에서 왔다.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우리 세계인들이 다 참 부러워했죠, 한국을. 그런데 지금은 참 창피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어. 그래. 오케이. 통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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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회에 보자. 오케이. 행복한 시간 화이팅. 어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렇죠. 그리고 참 이 나라가 이래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지금 주가는 폭락되고 코스피도 완전 폭락이 되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참 우리 국민들은 다 이렇게 염려를 하죠. 6개월 안 갔어. 막 길면 1년 이내에 또 탄핵된다. 또 탄핵된다. 그런 앞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그래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자.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 봤는데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파 집권 22년 베네수엘라, 식량도 치안도 조폭이 장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6년간 국민 약 2,900만 명, 베네수엘라 인구가 한 2,9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50만 명이 지금 조국을 떠났답니다. 엑소더스. 그리고 국민의 3분의 1은 지금 현재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또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답니다. 굶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지하 자원이 기름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좌파 정권이 딱 장기 집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도 월급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부업을 해야 돼. 부업을. 빈민가의 의사, 교사, 신부, 자원봉사자들도 살 길을 먹고 살라니까 다 지금 동네를 다 떠나고 해외로 다 떠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번에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은, 우리 국민 다수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는 이 베네수엘라보다 더하다 이거죠. 베네수엘라보다 더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도 이제 서서히 삼성도 이제 본사를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대기업들 다 죽이는 거죠. 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대기업 다 털고, 중소기업도 좀 그래도 뭐 형편이 좀 좋은 데는 빨리 털고 보따리 싸가지고 베트남이나 저쪽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죠.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정말 온실 속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 저 또래들도 다 갑니다.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야 뭐 처음부터 이 불모지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저야 걱정 없습니다. 뭐 지옥에 가더라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우리 막 가족들은 워낙 뭐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에 잔디나 똑같이 밟아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더 밟으면 밟힐수록 더 튼튼하게 자라는데 정말 온실 속에서 자라는 다수의 국민들 보면 참 안 됐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그걸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대학 교수에다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떠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러나 내가 안철수 후보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면 정말 참된 행복한 삶이 인생이겠나? 응? 방, 방송 중에 전화 받고 있어. 밥 먹었어? 밥? 밥 먹었어? 밥 못 먹었는 것 같은데. 뭐 먹은 거 같아? 이따 자기야 내 요즘 이거 하고 이따 통화해요. 아이고 전화 잡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그 공주하고 지금 제주도 여행 갔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어디고 대구 공항에 태워줬습니다. 새벽에 일찍 태워줘. 지금 모녀간에 제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나 되기 전에 여행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죠. 예. 예, 참 태어나서 모녀간에 여행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다 뭐 분가하고 나면은 다 자기 자녀들 키우기 바쁘고 다 자기 뭐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도 참 저는 어쨌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내 밥 먹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대선 정말 정신 차리고 윤석열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재명이 찍어준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완주한다. 완주하는데 니는 네 팔 이어넣고 나는 내 팔 내놓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나한테 국민의당에 원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국민의당에 국민의힘당 너그가 바로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못됐다. 응?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거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과 손성호와 같은 지지자들, 이 당원들을 원망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고 좀 잘 좀 판단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서 제시한 이거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시한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뭐 배 떠나가고 난 뒤에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들어봤자 먼지만 펄펄 나니까 제발 국민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 찍는다. 그거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가. 유튜버들도 지금 보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만은 난리나 좀 처잡수고 넉상 그거 보면 뭐 썸네일에 뭐 난리 났다. 뭐 누가 보면 난리 하나도 안 났어. 그 양반 지금 유튜브 하는 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윤석열이 쭉쭉 빨대요. 쭉쭉 빨아.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유튜버도 돈 얼마 벌에 쳐잡수는지 몰라도 나는 돈 안 도와도 좋아. 유튜버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소. 예? 인간 같지 않게 그래 살지 말고 나서 하나 쳐잡수고. 에이? 아이고 참 지금 임시 돼지나 새끼민치로
배부리고 등 뜨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유튜버들 사쿠라 유튜버들 당신들 자녀들 생각 좀 하이소. 어쨌든 국민의 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님 뭐 당선되면 더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고 뭐 공사나 돼도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뭐 요거덤을 필요 없어요. 요거덤은 이유 없고 어제 후보님께서 선방 잘 때렸죠. 선방 딱 선방이 중요하니까 공방 1위 공격이 곧 방어다. 선방 어제 잘 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준돌인지 뭐 똘똘인지 딸딸인지 이런 인간들 말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윤석열 후보끼리 탁 앉아가지고 다이다이 딱 갚으면 그냥 끝나보죠. 그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고집 똥꼬집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양보하이소. 통 크게. 자, 오늘의 성화 보는 세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랜만에 요즘 이제 우리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대구공항 영상을 좀 담아왔습니다. 새벽에 벌써 제가 5시 좀 넘어갔는데도 벌써 공항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요. 벌써 아마 제주도로 막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 코로나가 딱 되면은 대구공항이 사람이 터져나가겠죠. 그것만 아니라 근데 아마 이게 만약 우리가 정권 이 교체 정권 탈환이 안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대구공항이 그냥 막 텅텅 비어가지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대리 만족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대구공항에 지금 시각이 05시 32분입니다. 대구공항에도 벌써 이 시간에 거의 만원입니다. 만원. 벌써 이렇게 이런 시간에 벌써 전부 다 지금 여행을 지금 가고 오늘은 저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제 우리 공주가 오늘은 모녀간에 오늘 제주 여행